24년 6월 2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초대형 화재 사고가 발생했었던 1차전지 제조업체 아르셀의 대표이사가 8월 28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첫 수사단계 구속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날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가 역시 중처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불과 일주 전에는 대표이사 구속과 함께 법인 벌금으로 20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형이 나오기도 했었죠. 실형조차 나오지 않아 솜방망이 아니냐던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4일 오전 10시 31분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에 위치한 1차전지 제조업체 아르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11개 건물로 이루어진 공장 부진의 3동 2층에 적재된 리튬 배터리에서 불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장 직원들이 소화기로 초기 진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불은 내부에 수많은 배터리가 연쇄 폭발하며 빠르게 번졌고 작업장 전체로 확산된 불길은 다량의 유독가스를 발생시켰습니다. 결국 이 화재는 23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화재 사건은 1989년 전라남도 여수시 국가산업단지 내 럭키화학 사고로 16명이 사망한 이후 국내 화학업계에서 발생한 사고 중 역대 최다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아르셀은 지난 1월 방위사업청과 34억 원 규모의 리튬전지 납품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4월 국방기술품질원 품질검사에서 국방규격 미달 판정을 받아 납품이 중단되고 재생산에 착수하게 되었죠. 그러다가 6월에 납기일에 쫓긴 아르셀은 하루에 5,000개 생산을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서 M업체로부터 53명의 근로자를 공급받아 충분한 교육 없이 공정에 투입했습니다. 비숙련공 투입으로 불량률이 증가했음에도 생산을 강행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사고 발생 이틀 전 전액 주입이 완료된 전지 1개가 폭발해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적절한 조치 없이 생산 라인을 그대로 가동했다는 것입니다. 아르셀은 이처럼 6월 22일 전지 폭발 사고 후에도 원인 분석이나 적절한 조치 없이 생산을 이어갔습니다. 폭발했던 전지와 같은 시기에 제조된 전지가 6월 24일 오전 9시 19분경 화재가 발생했었던 3동 2층으로 이동했고 약 1시간 후 대형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국가수 정밀 감식 결과 배터리 제조 공정에서 분리막 손상이나 전액 누액 등 내외부적 요인으로 발열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경찰은 배터리 제조에 비숙련공을 대거 투입하고 발열전지 및 케이스 불량에도 불구하고 제품을 양상한 것이 화재의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위험물질 취급 공장임에도 관련법에서 정한 비상구 설치 및 노동자 안전 소방교육을 준수하지 않아 인명피해가 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3동 2층은 3개의 출입문을 통과해야지만 비상구에 도달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일부 출입문은 피난 방향이 아닌 발화부, 즉 불이 난 쪽으로 당겨야지만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었고 일부는 보안장치까지 설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고수사본부는 23일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 등으로 18명을 입건했습니다. 또한 대표이사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이자 운영총괄본부장인 대표의 아들 박모 씨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박 씨 등은 제조공정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32명의 사상죄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8월 28일 밤 아르셀 박순관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사업주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법정에서 징역형을 받고 또 법정 구속된 사례는 있었지만 수사 중 구속된 것은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앞서 4차례 경영책임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 구속영장을 기각해왔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누구를 경영책임자로 볼 것인가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아버지인 박 대표와 아들인 박 총괄본부장 중 누구를 경영책임자로 볼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경영책임자는 대표이사로 해석되어 왔지만 일부 기업들은 오너, 대표이사의 처벌을 피하고자 하급자를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박 대표 역시 수사 과정에서 내가 아니라 아들이 경영책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아무리 그래도 아들을 이라는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처벌받느냐에 따라 기업의 존속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르셀 측에서도 이를 두고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박 대표가 경영 책임자라고 반박했습니다. 박 대표가 공장 내 안전사고를 포함한 업무를 직접 보고받았고 인사, 노무, 안전보건, 자금집행 등의 최종 권한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들인 박 본부장과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박 대표가 아르셀의 주인은 나라고 밝힌 것도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은 혐의 사실의 중대성을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영장심사 결과 박 대표가 숙련되지 않은 파견 근로자를 화재 위험이 높은 물질의 취급 작업에 투입하면서도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23명의 사망을 초래했다는 핵심 혐의를 인정한 것이죠. 박순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참석해 있었던 손익찬 일과사랑 공동대표 변호사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도 사업주 등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그 대상은 법인이나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한정된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없었더라면 박순관 대표는 구속되지 않았을 것이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인 박 본부장 등 하위 직책자들만 구속됐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순관 대표의 아들인 박모 총괄본부장 역시 함께 구속되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였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부자가 함께 구속되는 일은 매우 드문데요. 이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셀 박 대표에 대한 영장 발부 몇 시간 뒤 두 번째 구속 사례가 나왔습니다. 29일 새벽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는 영풍 석포재련사 대표이사에 대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으며 카카오톡 내용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비철금속을 생산하는 경북 봉화의 영풍 석포재련소에서는 탱크 모터 교체 작업 중 노동자들에게 비소 급성 중독 사고가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박 대표는 국소 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9개월 동안 노동자 3명이 사망한 것이 구속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고 뒤에 올해 3월 냉각탁 청소 작업 중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으며 8월 2일에는 또 다른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은 바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노동부로부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으로 시정조치 총 32건, 사법조치 13건, 과태료 4억 2천만 원 등을 부과받은 바 있으며 안동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1997년부터 최근까지 각종 산재로 영풍 석포재련소에서 사망한 근로자는 총 15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하기만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는 법을 숙지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아르셀 수사를 담당한 강훈경 고용부 경기지청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시간, 비용 절약을 위해 근로자 안전을 등한시한 결과 23명이라는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앞으로도 안전을 도외시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섭다고 짜증난다고 덮어두고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회사 경영에 있어 중첩법 준수는 필수입니다. 수많은 기사에서 볼 수 있듯 대다수의 경영인과 사장들은 생업에 매진하느라 시간이 부족합니다. 빡빡한 일정 속에서 복잡한 법률을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네, 참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디지털 방식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이 법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